네, 노을 경마 시즌이 지난주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부산 경주가 노을 경마 시즌에는 오후 1시 30분에 첫 경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오후 12시 50분부터 이제 첫 경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노을 경마가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길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개인적으로 또 노을 경마가 좀 좋습니다. 전날에 좀 피로감도 덜하고. 이제 오전 경마로 돌아왔는데 발주가 이제 12시 50분이고 좀 늦지막히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하던 대로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마리씩이나 혹은 이 두 마리씩 추천했던 말들 혹은 또 불안한 인기마필로 지목해드렸던 말들 그런 방송에서의 내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내용 자체를 뭐 이번 오전 경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선동열 위원이 다음 주에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동열 위원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조금 우리나라 정서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다음 주 이제 경마일에 결혼을 날짜 잡았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예상을 한 주 쉬시죠? 네. 예, 다음 주는 이제 토요일에 부산 쪽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고 좀 박수 한번 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선동열 위원이 예상을 한 주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쉬게 때문에 이번 주에 정말 전력 투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승부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선동열 위원 결혼을 앞뒀습니다. 정말 큰 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번 주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노을 경마 끝난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휴장 전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경주부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경주는 이 부산 1경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 이세마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세마 레이스에서 좀 이변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일반 쾌도 신화가 이번에 발주대 이전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여기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시킨 6번 인트로의 선행 이후에 버티기 작전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번 쾌도 신화는 충마를 인정을 합니다. 지봉 영웅과 인트로 직전에 이제 1200경주 거리에서 앞선에 나서면서도 너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이죠. 6번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현명 기수 인기 1위에서 초반부터 편하게 선행을 나서면서도 라스트에서 무너졌다라는 측면 자체는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간다라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쾌도 신화인데 뭐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면서 이마필도 입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만 라스트까지 굉장히 끈끈한 경주로 발휘를 했고요. 이미 데미전에서는 선입 가능성에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첼시대 기수가 직접 훈련을 전담을 하면서 뭐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게이트 2점까지 있다라면 뭐 1번 쾌도 신화의 후착을 찾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네, 쾌도 신화 뭐 조교는 모양새부터 정말 강력한 승부지가 느껴졌던 마필 제대로 짚어내 주신 것 같고요. 인트로가 이제 거리를 줄였고 오교환 기수 안정인데 이 안쪽에 5번 지봉영웅과의 충돌은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현명 기수도 뭐 선배라고 해서 양보하는 기수가 아니고요. 네. 지봉영웅도 훈련 때 걸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번, 5번, 6번이 좋은데 조교상으로는 좋은데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꼭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로 지금까지는 경주력 발휘를 보였기 때문에 5번과 6번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좀 5번을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7번 퍼스트킹이라는 마필도 뭔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거든요. 이 퍼스트킹의 뭐 준비 내용이라든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뭐 김영국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한다라는 측면이죠. 뭐 김영근, 조성군 안장에서도 입상 실패를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5번, 6번이 앞에서 경주를 진행할 때 두 마필 모두 입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공략을 한다라면 역시 7번 퍼스트킹의 선의 가능성은 좀 넓게 두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8번 슈퍼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낄 자리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전개 자체가 이 1000m 최외곽 게이트 1번, 5번, 6번, 7번까지 순발력이 다 갖춰진 말들이기 때문에 이 박재희 기수의 그 대처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인다. 마체도 워낙에 왜소한 말이기 때문에 이 외곽 불리한 전개는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1번 쾌도시나 아무래도 전개발과 경주 조건의 유리함을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께서는 5번 지복영웅과 6번 인트로 이 두 마리의 선행마 중에서는 5번 지복영웅을 조금은 더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등급 레이스 안말 접전 경주인데요. 지난번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3번 라이언파크가 과연 인기 1위로 팔려줄 수 있을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이 5번 동남대로라든가 휴양 공백을 끝마친 6번 대호강자, 여기에 외곽에 10번 막강대주 이런 마필들도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짭짤할 것 같은데 뭐 1번 가랑여왕 같은 경우에는 가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복병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10번 막강질주는 충마로 가겠습니다. 이 최근 마체 자체가 얇았던 말이 최근에 그 마체가 증가가 되면서 체중이 좀 증가가 되면서 능력 발휘를 해내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8번 게이트에서 다소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라스트까지 그 중심에서 뚫고 나오는 힘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뭐 이번에 훈련 때 컨디션도 여전히 좋습니다. 역시 김영군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한다라는 측면인데 좀 몸싸움만 피해 준다라면 지금 뭐 3번 라이언파크도 박재희 기수, 동남대로도 뭐 직전 최선속에 좀 깨졌던 마필 6번 대호강자도 역시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입니다만 10번 막강질주의 어떤 가능성 자체를 높게 점쳐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강질주 김영gun 기수가 이 본인이 기승한 말에 대한 이 핸디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최소화하는 경주 운영을 풀어나가 준다라면 다시 한번 라스트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선동열 위원의 추천 내용이었고요. 시네마필드는 7번 그레이트 펄, 11번 이 캡틴 찬스, 요 2도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데뷔전에서 바로 통할 만한 마필들은 그렇죠.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이 5번 동남대로가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번에 최선을 다하고 깨진 건 맞는데 이 편성 자체가 지난번에 이 탱크파워, 다이나즈들이 이 퍼스트킹, 이 편성 강도가 좀 셌다라는 판단이에요. 이 동남대로의 실전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6번 대호강자가 여기 휴양 갔다 와서 지난번에 스타트는 좋아진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겠죠. 저도 뭐 결국 3번, 5번, 6번, 뭐 10번 요 싸움으로 보는데 일단 대우강자도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말이고 제가 볼 때 한번 맘먹기에 따라서 선행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서의 뭐 6번 대우강자도 이번 경주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마필이죠. 네, 알겠습니다. 6번 대호강자 맞습니다.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행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힘이 더 찼는지 발주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의식적으로 이제 제어를 해가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자처했는데 승부만 세게 걸렸다 하면 뭐 조성용만 뭐 있겠습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휴양 갔다 온 6번 대호강자의 변화 가능성 높게 열어놓으시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의 추천마 10번 막강질주 오시에는 동남대로의 실전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금요경마 실전 배팅으로 준비한 경주는 3경주입니다. 최근에 이 실전 배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꼭 지금까지 적중을 보면 주력 한방에서 이 적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구매표에
배팅의 전략까지 연결을 시켜 드리는데 이번 주는 한번 복병을 놓고 들어가 볼게요. 복병을 놓고 여러분께 실전 배팅 좀 추천을 드릴 생각인데, 자 3경주입니다. 최저 배당 정해져 있어요. 8번 바우더기, 5번 스텔스. 선동열 역시 이 두 마피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뻔히 보이는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물론 두 마필 모두 현재 상태는 좋습니다만 경마에서는 항상 그 저배당을 깨러오는 복병 마필의 전력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그 두 마필의 최저 배당을 깨러 이번 경주 출전하는 복병 마필이 출전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5번 스텔스입니다. 데뷔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데뷔 이전째 강력한 정말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역시 흙을 맞으면 좀 못 뛰기 때문에 최시데리스가 직전 경주는 빠르게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경주를 운영하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측면은 아직까지 이 조교 때 걸음을 실전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어린 2세 마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번에 좀 더 힘있는 유연명 기수로 교체를 시켰는데 뭐 어쨌건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8번 바우더기란 마필 직전 인기 8위권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우더기는 무조건 복병으로 봐주셔야겠다. 인기 8위권 말이 3차까지 올라왔어요. 역시 19조 마방이 이렇게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경주 마필 픽 키워낸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번에 상태감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8번 바우더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마필을 깨러오는 복병이 어떤 말이냐? 바로 3번 스트롱명운, 그리고 6번 한월의 질주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스트롱명운 명운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이제 훈련 때 모습을 보면 병합 때 다른 어떤 말과 붙어도 좀 뒤쳐졌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번 병합 때 보니까 오경원 기수 직접 속에서 상태감 자체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직전 경주로 하여금 좀 근성이 보강된 모습.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쪽 게이트 오경환이라면 3번 스트롱명은 분명히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철저 복병권의 세력이 아니냐. 3번 스트롱명은 무조건 좀 복병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는 배팅의 초만은요, 바로 30조 6번 한월의 질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없어요. 다음 경주는 배당 없어요. 다음에는 인기마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30조 마방 자체가 그렇게 비싼 말이 없이도 이 부산의 정상급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 30조 울진리 마방의 정확한 좀 체계적인 그런 마방의 관리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월의 질주는 직전 경주 인기 9위권이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전을 하면서 초반 늑발, 발준의 요동으로 인해서 다리 들고 크게 늑발을 냈죠. 그 바람에 아무것도 보여주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 대비 이전째를 맞았어요. 자, 소속조의 강한 말들, 이 상위군 말들과 연속적인 병합을 통해서 확실히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하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 이번에 기수 기용까지 이 김영문 기수의 교체 카드라면, 자 여기서는 정말 그냥 놀러 나온 게 아니구나, 뭔가를 보여주러 나왔다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6번 한월의 질주, 의도적으로 경주거리까지 1200 경주거리 출전을 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다음은 여러분 배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적중이 실패를 하더라도 배당이 있을 때 이런 말들 때려 먹어야 돼요. 자, 부산 경마죠. 자, 금요일 3경주. 자, 복승식이고요. 충마는 6번 한월의 질주로 좀 공격적인 막건으로 갈게요. 자, 후차권은 어떤 말로 때리냐? 자, 8번 바우더기입니다. 그래도 8번 바우더기가 6번 스텔스보다는 좀 세다라는 느낌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6번 8번의 막건이죠. 6번 8번의 막건 주력 6만원짜리입니다. 배당 좋을 것 같아요. 6번 8번 주력 6만원이 되겠고, 자 여기에 6번을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6번을 놓고 3번 5번이죠. 6번을 놓고 3번 스트롱명운, 그리고 5번 스텔스, 나머지 후공에 2만원씩 배당이 나오는 막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막건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 자 이번 금요일경마 3경주는 자 6번 한월의 질주에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하는 경주로 배팅까지 한번 배당으로 들어가보자 라는 핵심 포인트로 이번 3경주를 실전 배팅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 직전 3경주는 우리 선동열 위원의 실전 배팅으로 만나보셨는데요. 현장까지 꼭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4경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복 성향이 있는 마필드 간의 접전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안쪽부터 인기말들을 살펴보면 1번 강호 아이언, 여기 기술을 교체한 2번 솔라시도, 그리고 7번 콜드스타도 이쿠 기술로 완전 교체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직전에 편성이 좀 약했다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 8번 청마대장군, 여기에 뭐 9번 이기쁨 그대로, 10번 포마이드림, 11번 구던맨까지. 야, 충마 선정이 정말 까다로운데 천동열 위원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요. 이번 솔라시도는 좀 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사대가 안 맞는 말, 그리고 경마 팬들에게는 좀 재수가 없는 말. 직전에 이제 김영국 기수의 기승에서 굉장히 좀 바람도 현장에서 복승식으로 많이 불었던 마필인데, 뭐 400kg도 안 되는 신탑에게 졌던 말이에요. 아직 좀 모래받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말이고요. 자, 이번에 오야마 기수의 기승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기 때 항상 좋은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복병으로 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솔라시도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8번 천마대장군도 직전에 입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습니다만, 얘는 직전에 정말 현장 망상태로 왔던 그런 말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이 정말 미쳐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프렌치 보이를 충마로 가지 않으면서 적중시켜드리진 못했는데, 어쨌건 저는 뭐 직전에 워낙에 좀 프렌치 보이만 빼고 약체 편성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번 구던맨은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직전 데뷔전서부터 그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뭐 바우더기와 스텔스를 잡았던 걸음, 이번 훈련 때도 여전히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11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후착권에서 숨겨진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충분히 좀 중배당의 노림수가 통할 수 있겠다라고 좀 느꼈던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11번 구던맨, 이 마필을 놓고 후차권을 좀 재미있는 마필들로 찾아서 때려보자 라는 게 포인트 같고요. 이 10번 포마이드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쁠 게 없습니다. 이 다리 상태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 4종화방에서 보기 드물게 주로 조개량을 길게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준비를 잘 시켜놨기 때문에, 이 10번 포마이드림은 현장에서 인기도가 밀려 있다라면 주의해 주시고요. 이 7번 콜드스타는 지금 매번 가서 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쿠야스 기술의 안전 교체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 그 숨겨진 말 중에 하나가 이 콜드스타죠. 지금 인기도에 좀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직전에 이제 너무 후미권에서 경주 진행을 하면서 라스트에서 올라왔단 말인데, 이 말은 어릴 때부터 고질적으로 다리가 좋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강도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그런 말인데, 이번 훈련 상태는 최근 중에 가장 뭐 조교 강도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지금 이쿠 기수까지 기승을 시켰다라면 숨겨진 말 중에 한두는 이 7번 콜드스타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 콜드스타는 숨겨진 마필. 역시나 이 마필도 배당판에 좀 외면을 받는다라면 역으로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구던맨, 데뷔 전부터 보여줬던 그 근성이라면 이번 편성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의위원의 7번 콜드스타, 그리고 오세현의 10번 포마이드림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골 레이스입니다. 순발력 우수한 마필들이 대거 몰려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일단은 배팅에 윤곽만 잘 세운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만한 그런 배팅 찬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5주라는 출전 공백을 갖고 있는 이번 쾌속바람, 현재 상태와 기대치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국내산 마필인 4번 진검다리가 1000m를 노리고 외상경주 출사표를 던졌고, 9번 삼바스타도 지난번 1200에서 아쉬움 남겼지만 1000m라면 연속 입상을 기록했단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판은 2번, 4번, 9번 이 3파전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고, 신의 마필들인 뭐 6번 봄포우, 그리고 12번 현수드림도 쉽게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그런 경주입니다. 최단거리 경주기 때문이고, 이번 쾌속바람이 괜찮습니다. 이 말은 파행 그리고 편고울절로 인해서 장기 공백 이후에 거세까지 하고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예전 데뷔전 때 봐도
쉽지 않은 편성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기량 자체는 충분히 보였단 말이고요. 재검 때 보니까 한 차례도 추진 없이 눌러 잡고 굉장히 좀 여유를 보였던 모습. 뭐 훈련 때 컨디션도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컨디션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이번 쾌속바람이 순발력으로는 여기서 충분히 좀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경주 편성. 공백은 있습니다만 이번 쾌속바람을 재밌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26일 날 딱 한 번 경주 치렀던 마필이 10개월 만에 주행 검사에 나타났는데 체중 변동이 거의 10kg 정도 내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외부 목장에서도 이미 관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선동교류는 쾌속바람의 공백은 크게 신경 쓰고 싶진 않다라는 게 포인트 같고요. 국내산 마필인 4번 진검다리와 거리를 줄인 9번 쌈바스타, 요 마필들의 격도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검다리는 일단 축으로 봅니다. 진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상승 주니어와 베터데뉴란 마필의 전력 자체도 좀 만만치 않았고, 이 진검다리도 뭐 1200 경주에 잘 뛰었던 만큼 단거리 분명히 좀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뭐 선입전개 앞선까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9번 쌈바스타도 물론 무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게이트 조건 자체가 1000m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안쪽 게이트를 좀 선점해 놓은 4번 진검다리가 뭐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번 진검다리의 이번 쾌속바람 이들을 상당히 강하게 추천해 주셨고요. 8번 여름새도 이거 삼복승에서 주인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수가 기수인지라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 시네마필인 12번 현스드림의 좀 빠른 적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0m의 12번 게이트 그야말로 쥐약인데 워낙에 2번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선행을 여러분들께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2번이 선행을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외곽에 2번매 정도까지는 물수가 있는 그런 스피드가 숨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현스드림 이거 힘이 엄청 빨리 차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데뷔전 입상 가능성 충분하다. 저는 12번 현스드림을 좀 배당판에서 인기도에서 밀릴 겁니다. 복병권으로 꼭 생각해 주시고요. 선동열 위원은 국내산 마필의 4번 진검다리 축에 2번 쾌속바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시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이 접전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6경주에서는 나름대로 사연이 좀 있는 말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6번 원일지전도 지난번 경주 정말 오랜만에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입상을 기록했고, 여기에 7번 플로이벨리도 지난번 경주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라스트에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요. 8번 오뚝오뚝이란 마필도 3주 만에 나왔어요. 이 데뷔전에서 여유있게 8마 진짜 우승을 거두고 이제 3주 만에 나왔다. 여기에 뭐 외곽에 10번, 12번, 13번도 나름 사연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뚝오뚝이는 충마로 봅니다. 뭐 직전에 데뷔전서부터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단 말이고, 뭐 이번에 이 소속주 다이나믹 탱크란 마필 540km 대 굉장히 좀 큰 체구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뚝오뚝이 470km짜리 발이 뭐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걸음에 여유를 보일 정도로 마필 걸음 자체는 빠르게 직전보다 좀 더 좋게 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인기도대로 8번 오뚝오뚝이는 충마로 가겠고요. 7번 이 플로에벨리도 말은 좋습니다만 이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플로에벨리가 1200 경주거리만 나오면 뭔가 계속 좀 결정력 부족해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 역시 1000m 좀 단거리 추임하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상태는 좋습니다만 7번 이거 8번 7번이 너무 좀 최저 배당으로 가면 오히려 좀 7번 플로에벨리를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차라리 3번 미스틱파크란 마필이 최근에 부산 경마장에서 이 김어수 기수가 좀 승부가 안 돼요. 김어수 기수가 분명히 좀 기승술은 있습니다만 뭔가 최근에 뭐 갔다 하면 착승권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에서 김어수 기수가 정말 최선의 승부를 다했습니다만 뭐 아쉽게 3차권에 그치는 모습.
자, 이번에 진경기수, 뭐 감량기수인데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권 자리만 잡고 있다라면 1200경주거리라면 분명히 좀 기회가 나지 않을까. 훈련 때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일단 8번, 3번을 우선적으로 한 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번 오뚝오뚝의 상승세 인정을 하자. 그리고 후차권에서는 이 진경 감량 이점이 있는 3번 미스틱파크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하모레만 추천드린다면 외곽에 있는 13번 쾌한명품, 13번 쾌한명품이란 마필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즉 이번 경주 인기 2, 3위를 팔리고 있는 플로이벨리를 지난 6월 12일, 7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이기는 상대 전적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직전 경주 당시에 오경환 기수의 말머리 경주 동영상 2분이면 됩니다. 2분만 투자해서 지난번 경주 오경환 기수가 어떻게 말을 탔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쾌한명품을 이편성에서 말씀드리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시면 경마하지 마십시오. 경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복귀 능력은 갖고 계셔야 돼요. 철저하게 탐색으로 일관했던 13번 이 쾌한명품은 이번 타이밍에서 한번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선동열 의원은 8번 오뚜고뚜기, 여기에 3번 미스틱파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우리 선동열 의원이 준비한 메인급 승부경주입니다. 정말 이번 경주에 대한 그 선동열 의원의 그 선정 배경과 그 정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동열을 믿고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믿고 이번 7경주를 선의 형께 맡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엄청난 혼전입니다. 뭐 인기도를 논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현장 가면 배당판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뚫릴 가능성이 높은데, 자, 선동열 의원의 그 메인 승부 선정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일 경마의 전쟁 최대 승부처에서 30배가 넘는 배당 적중 시켜드렸고, 토요 경마에서도 그 장미 언덕을 자르고 한 방으로 정말 짭짤하게 메인 승부 한 방 적중 시켜드렸고요. 자, 1호 경마에서는 좀 아쉬웠죠. 마지막 경주에서 한 방을 우리가 제가 좀 강력하게 연결시켜드렸는데 김혜성 기수가 좀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1착, 3착으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당 막건이든 그 토요 경마처럼 다소 4점대 저배당 막건이든 그리고 1호 경마 마지막 경주처럼 거의 10배당 때리기 좋은 배당이든 정말 저는 자신 있는 경주를 메인 승부 선정을 하는데, 자, 이번 7경주는 거의 종합지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말. 왜? 지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9번 글로벌 넘버원이 여기서 중심을 잡아줄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부담 들고요. 앞말 경주거리까지 1600 직전에 선행으로 이겼던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신 못합니다. 지금.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만 놓고 때렸는데 1600에 정말 이번 경주를 노리고 출전하는 말, 혈통적인 어떤 기대치 마방에서 그리고 해당 기수의 기대치까지 정확히 연결시켜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 1600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온 거의 뭐 종합지 한번 백판 마피를 놓고 중고 배당으로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요 녀석이 대갈통이다. 자신하고 있는 그 승부 마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방에서의 기대치, 그 혈통적인 분석 능력까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린 마필,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1600에선 과연 누가 가장 유리할지, 그래서 선동열이 메인으로 선정했는지 현장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호나 3등골 레이스. 지난번에 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뭐 선행까지 치고 나가면서 우승을 기록했던 일반 5매가 이번 승군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군에서 결정력은 부족합니다만 꾸준함은 보이고 있는 5번 투스탯 삼바. 지난번에 색다른 경주력이었어요. 선행이 아닌 추입으로 날라왔던 6번 푸디백 팀도 상승세를 이어나가 보겠다라며 유연맨 기수로 안전교체해놨고, 9번 신한제일도 공백 적응해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5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가로서 좀 계속 꺾고 싶은 말인데 이게 지금 편성을 굉장히 잘 만나고 있어요. 직전에 뭐 에이스C나 신천여망 뭐 요 편성 자체도 사실상 좀 인정이 안 되는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 승급전에 원게이트. 근데 상대가 외산 3군의 비교적 약체들의 기복마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1번 5매를 뭐 굳이요. 팔리는 인기도대로 충마로 갈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5번 투스텝 삼바가 저는 분명히 5번 1번보다는 마필의 능력이 세다라고 봐요. 직전 경주 김동현 기수가 4코너를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서진과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탄력은 역시 힘과 뚝심은 굉장히 좋구나라고 느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단촐한 편성이고요. 모처럼 만에 정말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5번은 여기서 빠지지 않지 않을까. 여기서도 만약에 빠진다라면 다음에는 또 뭐 김도영 기수가 교체가 되겠죠. 그만큼 5번 투스텝 삼바의 어떤 승부 의지 자체는 분명히 상당히 높다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스텝 삼바. 선동열에는 1을 추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을 추구로 하면 안 되죠. 5를 추구로 가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6번 푸드백 팀은 뻥카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늦발을 냈어요. 바닥에 있다가 막판에 날라왔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유현명 기수 안정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독등 찬스를 맞이했어요. 선행 나가는 순간 저는 이마필 부러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00이라는 경주거리, 분명히 이마필에 직전에 그 살아났던 컨디션, 그 상승세를 발목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6번 푸드백 팀은 뻥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기승기승 교체 너무 신뢰를 하지 말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9번 신한제일도 서서히 뭔가 좀 살아나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출전주기인데 다소 이제 출평의 마필에게 진격기수가 어느 정도의 빠따 힘으로 추임력을 끌어낼지 모릅니다만,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주기를 맞았고 훈련 때도 직전보다 대폭 조교강도 끌어올리는 모습에 굉장히 추임 마필치고는 스피드와 탄력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복병 9번 신한제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산에서 뜨거운 그 블루칩이었던 이용호 기수가 최근에 이 허리 쪽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졸지에 짐경 기수가 많은 정말 요청을 기승 요청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고만 신한제일 선동열 위원의 걱정은 딱 그거 하나죠. 과연 막판에 얼마만큼 진겸이가 몰아낼 수 있겠느냐, 요거 하나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마방에서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받았다라면 적절한 말물이 기대하겠습니다. 5매를 축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하다. 자, 5번 투스텝 삼바를 축으로 하되, 오세현이가 6번 푸드백 팀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좀 거론해 드리겠고요. 9번 신한제일을 유지의 복병권 마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1600m 국내산 3등급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경주 포기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윤곽을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동열 위원에게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1번, 3번의 최저 배당은 공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행운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를 데뷔초기 때는 계속해서 노리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14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역시나 뭐 김원수 기수가 크게 못한 건 없습니다. 입상 실패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경주 거리를 더욱더 늘려서 1600 거리에 출전을 한다. 물론 게이트 조건과 뭐 능력 기수의 교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1600의 경주 거리에서는 행운 신화는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물론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마로서는 일반 행운 신화를 놓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3번 아트 신화란 마필도 직전에 조성곤이가 선행을 끌고 나갔단 말인데, 자, 이번에 박재희 한장, 그러니까 조성곤의 56이 저는 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사실상 박재희의 53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성곤이가 최대 능력을 끌어냈던 아트스타, 이번에 박재희가 1600 경주거리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는 얘기죠. 1번, 3번 최저배당 여러분, 요거 공략하지 마십시오. 복병 2마리인데 일단 벌마소녀는 아닙니다. 1600 거리에서 아닙니다. 얘는 벌마소녀는 아니고, 4번 프로네이스나 7번 팡팡에너지가 저는 무조건 되는 레이스 만났다라고 봅니다. 프로네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전 경주 이쿠야스 기수가 좀 내측 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뭐 다시 한번 이쿠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아트스타는 충분히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팡팡에너지가 자, 직전에 이 경주 중반의 사고로 인해서 경주에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렸죠. 외측으로 삐지면서. 근데 이 팡팡에너지도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 맞으면서 굉장히 말 좋아졌거든요. 제가 이제 27조는 조교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보는데 조교로서는 7번 팡팡에너지가 가장 느낌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배당보다는 4번 푸른에이스도 요 편성에서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점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쿠 기수가 지난번에 좀 강하게 몰고 때리면서 라스트 추진력을 발휘했던 4번 푸르네이스도 지난번에 보여줬던 막판 걸음의 여력이라면 늘어난 경주거리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팡팡 에너지는 지난번 경주 당시에 이제 그 영광의 레이스라는 마필에게 진로 방해를 당하면서 경주를 뭐 이용호 기수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사연이 있는 말 7번 팡팡 에너지와 4번 푸른 에이스를 우리 선동열 위원은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상당히 재밌어 보여요. 과연 요 거리에서 누가 자력 입상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현재까지 제 분석력으로는 그 어느 마필의 근거 또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는 포기하겠고요. 선동열 위원의 4번 푸른에이스, 7번 팡팡 에너지를 꼭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2등급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솔직히 센 말은 아닌데 경주 조건상 유현명 기수 한 장의 원게이트 단독 선행 1번 오엔스 포춘 여기서 무시할 수가 없겠죠. 승급전이지만 해볼만한 편성 만나 3호 알파 플러스라든가 지난번 경주 심한 기복을 드러냈습니다만 추입 성향이 매우 강한 말이기 때문에 출전 주수가 좀 단출해진 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7번 엑시온도 여기서는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번이 쏘고 7번이 따라붙는다. 그렇게 배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전개고 구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1번이 쏘고 7번이 따라붙고 그대로 끝나느냐 최저 배당인데 요것도 기본 마필들 접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란 얘기죠. 그럼 굳이 저 배당에 배팅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인데 1번 오엔 스포츠는 정말 조건이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원게이트, 유연명, 기복마 편성의 단독선에 덥석 물고 싶은데 요런 말들 뿌려주는 경우 경마에서 정말 많이 봤죠. 그리고 7번 액시온이란 마필도 훈련 때 컨디션은 이번에도 좋습니다만 직전에 정말 의외의 졸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톱번스타인도 되는 말인데 워낙에 기복형 마필. 자 3번 알파 플러스를 세게 봅니다. 직전에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했던 내용을 보면 정말 1m의 손해도 안 보고 탔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선두권 내측의 최적 전개. 그러면서 라스트에서 상대를 5마리차로 잡았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펼쳐질 수 있냐 그건 뭐 뛰어봐야 압니다만 고개가 높은 말이거든요. 56의 부담에서 자 이번에 승급전을 맞아서 52에 감량까지 있다라면 저는 뭐 1번이 쏘면 3번 알파 플러스가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기복마 편성에서는 직전에 뛰었던 경주력의 마이너스 4의 부담이면 3번 알파 플러스의 가능성도 뭐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나카 기수가 52를 못하죠. 52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급작스럽게 이제 노조무 기수로 훈련까지 맡기고 기승을 하게 해준 이 31조의 선택. 노조무 기수가 잘 타줄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노조무 기수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는 좀 탔는데 이코 기수랑 처음 용병을 오고 했을 때는 그땐 괜찮았는데 최근에 부산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초반에 워낙에 성실해서. 근데 그 정말 노조문 기수 최근에 좀 많이 실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말의 능력을 먼저 파악하는 게 프로로서의 주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선동열 위원은 3번 알파 플러스 선동열 위원의 예측대로라면 이 알파 플러스 초반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만 그렇죠. 실수하지 않는다라면 좋은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역시도 너무 눈에 뻔히 보인다라는 게 오히려 약간 찜찜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유연명이기 때문에 선행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오엔스포츠의 유리해진 경주 조건을 굳이 무시하지 말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1번 오엔스포츠는 전개발로 여기서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선동열 위원은 3번 알파 플러스를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단거리만 의도적으로 노리고 출전하면서 7연속 입상을 기록했던 5번 대풍년이라는 마필이 드디어 경주거리를 1400으로 늘려서 나왔습니다. 여기 기승기수마저도 김용근 기수 안장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어 보이고요.
여기에 지금 4번 미네스트 보인타운의 경합은 없을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6번 하이파이브가 지난 경남 도민 1법의 대상 경주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강력하게 팔려줄 것이고, 잔뼈가 굵은 마필들인데 공백이 다 생겼습니다. 2번 마이위너, 10번 원일강자, 11번 마이키의 현장 상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풍년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1000m, 1200 단거리 경주만 찾아 나온 말이고, 물론 뭐 1300에서의 우승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때 하위군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이번에 1등급을 맞아서 1400의 첫 도전이다.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인기 1등이더라고요. 인기 1등이고, 그러니까 미네스트 보인타운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창욱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오가갑니다. 제가 볼 때는 4번보다는 스타트 능력이나 초반 순발력 자체가 5번 대풍년이 워낙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에 5번이 쏘고, 저는 좀 4번이 괴롭혀줬으면 좋겠다. 4번도 이제 대시 능력이, 중속 능력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풍년을 사실상 저는 충마로 가기는 굉장히 찜찜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왜냐? 머리 쓰고 왔잖아요. 단거리만 지금 머리 쓰고 왔기 때문에 1등급의 1400거리 첫 도전에서는 분명히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6번 하이파이브가 다소 좀 안정감이 드는 건 뭐 사실인데, 뭐 5번, 6번은 여러분들 예상지 보시면 다 아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번 마이키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32주에 출전 공백은 생겼습니다만 제격 때 보면 걸음의 여유는 굉장히 있었단 말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정말 단거리 경주 1400을 찾아서 나왔다라는 측면 자체도 역시 19조마방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이상이 없고, 이용우 기수가 지난주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했던 만큼 마필의 사이즈로는 11번 마이키도 여기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복병권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키, 아무래도 레이팅이 이번 경주 113점이면 거의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종을 낮추고자 이용호 기수를 선택한 19조 김영관 조교사의 용병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 역시도 지금 궁금합니다. 11번 마이키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 대풍년은 맞습니다. 송교훈 기수가 51.5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체중을 빼고 타려고 했는데 그 체중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김용군 기수에게 넘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풍년 이번 타이밍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레이팅이 115점까지 경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풍년은 이번 1등급 승급전에서는 분명히 의심을 한번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8번 위너스 마린이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로 이빠이 속된 말로 가속해진 건 맞는데, 자, 이번에 두 가지의 이점이 또 생겼어요. 유연면 기술의 안장교체, 그리고 감량 4.5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이 감량 이점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앞에서 4번, 5번이 조금만 푹적거려 준다라면 6번 위너스 마린에게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찬스는 올 수가 있겠다. 저는 8번 위너스 마린을 요주의 복병권 마필로 말씀드리겠고요. 선동유로는 11번 이 마이키라는 마필, 훈련 때도 상태 이상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1400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조 말은 또 19조 마방은 이 공백이라도 또 준비가 안 되면 좀 출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마이키도 사실상 훈련 과정이 괜찮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라면 이렇게 추천을 안 드리겠죠. 이 복병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에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병은 좀 8번을 꼭 봐주시고요. 우리 선동열의 11번 이 마이키, 아마 저와 선동열 두 명 다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대풍년에 대한 좀 불안 요소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동열 의원이 이제 다음 주는 큰 거사죠.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오세현의 이 제주 경마 분석이 방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주 경마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모자란 부분 더욱더 채워서 그 믿음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오세현이가 이 제주 경마 분석을 방송을 통해서도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오세훈이가 또 제주 경마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주 경마 이제 편성 자체가 분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주 경마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자 제주 경마도 이번 주부터 방송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이 부산 경마가 편성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제주 경마가 총 4개 경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4경주를 쉼 없이 한번 논스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1000m고요. 한라마 4등골 레이스 300점 이하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한 마리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인기도는 밀려 있겠습니다만 1번 볼란지. 1번 볼란지라는 마필은 꼭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지난번 경주 당시에 전 구간에 걸친 탐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마필 스스로가 올라왔습니다. 일반 불란지라는 마필은 이번에 소도주 주전기수 권육기수로 안장교체, 요 타이밍이 승부 타이밍입니다. 일반 불란지 이거 무조건 조심하시고, 이번 포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편성이 강했거든요. 좀 더 있는 말이에요. 이번 경주는 인기도에서는 뭐 3번 전설여제, 6번 은하특급, 7번 저멀리 요런 마필들이 인기도를 주목받겠습니다만 오세훈의 실질적인 노림수 첫 번째 1번 불란지 복귀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1번 불란지는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2번 포스라는 마필도 편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출전이란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불란지와 2번 포스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이들을 노리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1번 불란지 2번 포스 요 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3경주는요 1000m 한라마 3등급 레이스인데요,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2경주도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1번 사라보베 그리고 2번 장대한 요 이들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왜? 선행말가 엄청 많습니다. 이 뒷심이 부족한 선행말들이 대거 여기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3번 붉은달, 4번 고려대왕, 6번 창시자, 8번 갈색전차, 그리고 얘네들을 싹 정리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 최외곽에 있는 얘는 선행마가 아니에요. 도주습성이에요. 10번 대관식. 이 대관식으로 인해서 안쪽에 있는 선행에 올인을 해야 되는 말들이 피곤해졌습니다. 일단 선행마 중에서는 저는 얘가 앞에 나가서 다른 말들 죽이고 자기도 죽든 아니면 다른 말들 죽이고 얘가 버티든 역할은 둘 중에 하나 해낼 것이기 때문에 10번 대관식은 선행마 중에서 유일하게 살려놓자고요. 워낙에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승문전이고 뭐고 한 번 더 봐야 되고, 자 1번 사라보베와 2번 장대한을 노리는 이유는 1번 사라보베는 지난번 경주 당시 이제 희나리란 마필에게 방해를 너무 당하는 바람에 이재용 리수가 낙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2등을 왔는데 재결해서 희나리를 강착을 줘버렸죠. 그래서 사라보베를 우승으로 해줬는데 이 김경훈 기수로 안전교체가 됐습니다만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 앞선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라보베 따라가는 전개 분명히 봐주셔야 되겠고, 자 2번 장대한은요 승군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승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걸음을 아끼면서 승부 타이밍을 째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사라보베, 2번 장대한은 전개발로 봐줘야 된다. 요 이들을 꼭 주의 깊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선행마 중에서는 10번 대관식만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주교차 3경주 마무리 짓겠고요. 이 제주교차 4경주는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승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세훈의 팬 여러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뭘 놓고 승부하는지. 맞습니다. 외곽에 있는 8번 제1랑초입니다. 지난번에 속된 말로 이빠이 갔습니다. 가서 졌는데 재수가 없었죠. 뭐가? 주로 자체가 이때 당시 완전히 선행주로였어요. 2주 전에 선행만 나가면 다 앞에서 꽂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마 추천하고 있는 2번 특등대부 그리고 여기 5번 한라명성, 7번 황제대부 요런 애들이 앞에서 그냥 버텼는데, 자 이번에는 거리가 늘었어요. 직전보다 1000m, 1110으로 늘어났고, 지난주는 주로가 너무 선행마에게 유리한 주로였더라면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8번 제1항초 여기서 이렇게 끝날 마필 아닙니다. 1110m 한 발 있는 말이에요. 1110m 두 번 나오면 한 번은 들어오는 말. 거리 저선까지 맞습니다. 8번
제이랑초를 놓고 제가 한 번 더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죽었던 거 찾아오자고요. 자, 제주교차 마지막 경주는 한라마 2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인데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1번 나루터, 3번 용천수, 4번 가오네. 요 마필들을 제외하고는 1200에서 입상을 했단 말이 없고 거의 대부분 1200m가 첫 도전입니다.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나 근본적으로 뒷심이 부족한 선행말들이 대거 몰려있다. 그렇다면 10번 대통령이라는 마필에 중반 뒷심이 통할 것이다. 지난번 1600m 첫 도전이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선행 나갔던 삼행이로 너무 잘 뛰었죠. 너무 잘 뛰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된 말로 따라오다 끝나고 말았고요. 이번엔 김다현 기수에서 이재용 기수로 안장교체. 또 김다현 기수와 이재용 기수가 워낙에 절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말인지 이재용 기수가 알고 탄다라는 점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서 가는 놈은 10번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놓고 제주교차 마지막 경주는 피날레를 장식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이가 준비한 제주교차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에도 제주교차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